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진실을 소명해야 될 것입니다. 일국의 지도자였다면,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헌재 결정과 동시에 승복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92%의 국민이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국정 혼란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부 극단 지지자들의 기대에서 또다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을 인정하고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최로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여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전체 상임위를 개최해서 현안 업무를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국회에서 못다한 개혁입법 심의도 재개해서 하나라도 더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여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제안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장께서도 20대 국회가 개혁 법안 등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당 체제가 아닌 다당제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조만간 선진화법을 국민의당 당론으로 발의하겠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역시 이번에 반드시 관철돼야 합니다. 특검법이 연장되었다면 지금 검찰이 또다시 수사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 특검, 다시 검찰로 이어지는 핑퐁 수사로 불필요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국정농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치개혁에서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 LCT 비리 의혹도 확실하게 재수사되어야 합니다.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정권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7개월이나 수사한 사건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슬그머니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권력 비리 게이트인 해운대 LCT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5년 국회의원 211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하에 추진되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시킨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수정 변경권을 다시 국회로 가져오도록 국회의장께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선고일에 헤어로를 붙인 채 출근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세월호 아이들이 물에 잠겨가는 동안에도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만지고 있었던 것에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은 부끄럽지만 탄핵을 만들어낸 국민과
이정미 재판관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다음은